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 4일 불어난 하천에서 작업을 하다 실종된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태풍 난마돌의 간접 영향과 장대비의 우려가 있었는데도 발주관청과 공사업체는 작업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하천 복개구조물 안에서 작업하다 실종된 3명이 하천 하류를 지나 마산만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시간당 37mm의 강한 비가 내렸는데도 작업을 계속하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화를 당했습니다. 공사를 발조한 창원시 마산 회원구청은 이 같은 비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창원 기상대가 남해안 지역에 50에서 80mm, 시간당 20mm 이상의 비를 예보했지만 구청에서 작성한 기상정보를 보면 5에서 15mm 비만 예상돼 있습니다. 이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안 했을 건데 비가 온다는 그런 예보가 특히 많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없었기 때문에 기상청 예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강한 비를 예상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구청은 당일 작업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체도 작업팀에 일을 맡기고는 언제 작업을 하는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하루 더 한 줄도 몰랐고, 그럼 저희가 또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거 예건이 되면 오전에 하고 끝날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구청 관계자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청소년 10명 중에 3명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는 골든벨로 문제를 풀며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알렸는데요.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열린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위한 골든벨 행사. 학생들이 문제를 풀며 스마트폰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과다 사용에 대한 문제점도 깨닫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알고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도 알게 되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심각합니다. 중고생 10명 중 4명은 자정과 새벽 6시 사이에도 게임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학생은 게임, 여학생은 SNS, 소셜 네트워크에 빠지기 쉬운데 지나치면 학습과 신체 건강 이상, 가족관계 불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선 학교에선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 교육을 1년에 7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이란 지적입니다. 동영상 시청 등으로 시간만 채우는 식이어서 학생들 관심도 떨어지고 교육 효과도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자제력을 키울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저녁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족 내 규칙을 정하시거나 하루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사용 시간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종호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함양군 서하면 통영 대전 고속도로에서 5톤 화물차를 8.5톤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톤 화물차 운전자인 50살 김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8.5톤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204호인 팔색조는 해마다 여름이면 우리나라 남해안을 찾는 세계적인 희귀종인데요. 유리창에 부딪혀 정신을 잃은 팔색조 한 마리를 노부부가 구조해 무사히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남해군 금산 등산로 입구의 한 가게에 지난달 말 새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혀 정신을 잃은 채였습니다. 갈색 머리에 녹색 등,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날개와 배 아래쪽 붉은 빛, 멸종위기종 팔색조였습니다. 진짜 놀랬지. 내는 이리 예쁜 살을 내 손으로 처음 만져보고 내가 이 실제로 만지니까 내도 꾼 거지. 뭐 이런 새가 이 집 앞에 떨어졌나 싶어 내도 놀랬습니다 처음에는.
주인 부부가 물을 주고 정성껏 보살피기를 1시간여. 정신을 차린 팔색조를 나무 위에 올려놓자 다시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팔색조 나는 비행 속도 아주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 하나 없이 아무 이상 없이 살아서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새 같으면 아마 털리면 죽었을 거예요. 팔색조는 전 세계에 만여 마리만 남은 국제 보호종입니다. 팔색조는 해마다 5, 6월부터 이곳 남해안에 자리를 잡고 짝짓기와 번식을 한 뒤 8월 말까지 우리나라에 머무릅니다. 남해 지역에서 발견되는 팔색조의 개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이른바 손 없는 달로 불리는 윤달이 3년 만에 찾아오자 전국에 화장시설이 붐비고 있는데요. 윤달에는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속설 때문입니다. 이장하면서도 매장 대신 화장이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류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족들이 가족 납골당에 대리석 지붕을 조심스럽게 얹습니다. 50년 전 공원 묘지에 묻혔던 할머니와 삼촌의 유골을 화장한 뒤 납골당에 새로 안치하는 겁니다. 공원 묘지에는 이장을 끝낸 빈 묘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50곳이 넘습니다. 이처럼 조상의 묘를 옮기려는 개장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3년 만에 찾아온 손 없는 날인 윤달 때문입니다. 음력과 양력의 일수를 맞추기 위해 2, 3년에 한 번씩 끼워 넣는 윤달에는 귀신도 쉰다는 속설 때문에 미뤄뒀던 묘지 이장이 본물을 이룹니다. 전국의 58개 공공화장시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매장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예약이 꽉 찼습니다. 윤달 거는 지금 22일까지 꽉 차 있죠. 취소를 해도 당일날 취소들을 많이 하니까 항상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한 번씩.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20% 정도에 머물렀던 화장률은 지난해 80%를 넘어섰습니다. 윤달이 껴있는 해는 평소보다 화장 건수가 배로 늘어납니다.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손조들의 묘지를 돌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화장률이 지금 2015년도에 80%를 벌써 넘어섰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그 시민들이 핵가족화에 영향도 있고. 장례 문화가 급속히 바뀌면서 묘의장도 화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잠시 물러났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합니다. 남해안 지역에는 이미 비가 시작된 곳도 있는데요. 앞으로 장마전선은 점점 더 북상해 오후에는 경남의 모든 지역이 강수구역에 들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가량 내리겠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00mm가 넘게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어제 장마가 쉬어가면서 경남 내륙에는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계속되며 무척 덥고 습하겠습니다.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날 수 있으니까요. 건강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남 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통영과 거제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창원 29도, 밀양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이 22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남해 28도, 합천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오늘도 짙은 안개가 계속되겠고요. 동해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모든 해상에서 요란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을 지나 다음 주 화요일까지도 비는 오락가락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중소기업청이 인테리어비와 홍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40명을 모집합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조달청과 하도급공사의 임금 체불을 차단하는 하도급 지킴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창업선도대학인 창원대가 올해 2차 아이템 사업화 예비 창업자 모집을 오는 21일까지 진행합니다. 경남벤처기업협회가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우수 벤처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첫 미술 비평서 발간과 이 책에 수록된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가 창원 금강미술관에서 어제 시작해 다음 달 6일까지 열립니다. 미술 철학을 입다라는 미술 비평서는
이성석 금강미술관장의 미술평론과 전시평론, 칼럼을 집대성한 전문 서적으로 미술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 책에 수록된 작가들의 작품도 철학을 입은 미술가들이라는 전시회로 열립니다. 창원 북면 신도시 감계지구 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원시는 안상수 시장과 김종대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하고 북면 감계지구 내 5만 2천여 제곱미터의 근린공원을 24억 원을 들여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근린공원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남의 산사태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이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산사태 피해 면적을 조사한 결과 경남이 627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산림청은 경남 지역은 산사태에 취약한 마사토가 많은 지질인데다 태풍이 지나며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